11월 10일 밤 장춘구장에 드리워진 뜨거운 불꽃은 단순한 야구 경기가 아니었다. 그것은 대한민국 스포츠 예능의 오랜 문법과 철학의 정면으로 도전하는 치밀하게 계산된 혁명이자 콘텐츠의 진정한 주인이 누구인지를 묻는 시대의 선언이었다. 이날 JTBC의 최강야구와 스튜디오 C1의 불꽃야구가 운명적으로 맞붙은 것은 단순한 편성 경쟁 이상의 의미를 내포했다. 두 프로그램은 같은 야구라는 소재, 유사한 콘셉트를 공유했음에도 불구하고 제작의 전략적 선택에서 극명한 차이를 보였고, 그 결과는 전례 없는 미디어 지형의 대격변으로 이어졌다. 불꽃야구는 전통적인 방송사의 통제와 자본이라는 울타리를 벗어나 오직 팬의 감정이라는 무형의 자산에 모든 것을 걸었다. 그 전략의 핵심은 생중계라는 날것의 포맷이었다. 정제되고 편집된 TV의 리듬 대신 예측 불가능하고 생생한 현장의 열기를 그대로 온라인 플랫폼에 쏟아냄으로써 시청자가 아닌 참여자를 창조해냈다. 이 결정은 가히 파격적이었다. 전문가들은 기존 방송사들이 시청률이라는 잣대 앞에서 결코 감행할 수 없었던 고위험 전략이라 평가했으나 결과는 경이로웠다. 방송 시작 50분 만에 최고 동시 시청자 수 19만 명을 돌파하는 기염을 토했다. 이 숫자는 TV 시청률 3%를 넘어서는 압도적인 온라인 영향력을 입증하며 콘텐츠 소비의 패러다임이 TV에서 디지털 플랫폼으로 완전히 넘어왔음을 명확히 선포했다. 반면 같은 시각 방송된 최강야구는 전통적인 방송의 문법을 고수하며 긴장감 대신 묘한 불안 속에 가라앉았다. 지난주 반짝 반등했던 1.05%의 시청률은 하루 만에 0.88%대로 추락하며 전통 채널의 한계를 여실히 드러냈다. 이는 단순한 시청률 하락이 아니라 편집된 감동에 대한 시청자들의 피로도가 임계점에 달했음을 시사한다. 스튜디오 C1은 팬이 곧 제작자이고 감정이 곧 스토리라는 시대의 요구를 꿰뚫어 본 반면 JTBC는 여전히 광고주와 시스템 중심의 구조에 갇혀 있었다. 미디어 평론가들은 JTBC는 방송의 문법을 따르지만 C1은 팬의 언어를 쓴다는 압축적인 분석으로 이 극명한 전략적 차이를 설명했다. 불꽃야구의 승리는 단순한 프로그램의 흥행이 아니라 진정성 있는 감정이 체계화된 시스템을 이길 수 있음을 증명한 한국 미디어 역사상 가장 충격적인 전략적 승리였다. 이 거대한 반전은 법정에서 벌어지는 저작권 분쟁의 결과를 사실상 무의미하게 만들었다. 세상은 이미 승자를 알고 있었고 그 승자는 팬들의 열렬한 참여로 빚어진 감정의 네트워크였다. 콘텐츠 제작의 중심축의 방송사에서 팬 커뮤니티로 옮겨갔음을 통계적 수치로 확인시킨 11월 10일은 한국 예능사가 결코 잊을 수 없는 충격 반전의 날로 기록될 것이다. 불꽃야구가 이룬 경이로운 성과는 단순히 온라인 생중계 포맷을 도입한 기술적 혁신을 넘어 콘텐츠를 제작하고 소비하는 방식 자체를 근본적으로 뒤바꾼 탈방송사적 팀워크의 승리였다. 이 프로그램의 조직 역동성은 전통적인 방송사의 수직적이고 통제적인 구조와는 정반대에 위치했다. 스튜디오 C1의 내부 문화는 마치 민첩한 스타트업처럼 수평적이고 반응적이었다. 그들은 중앙 집중식의 명령체계를 거부하고 현장 제작진과 출연진, 그리고 외부에 존재하는 팬덤을 콘텐츠 제작의 동일 선상에 두는 파격적인 분권형 협업 모델을 도입했다. 이 구조의 핵심은 피드백의 속도였다. JTBC가 광고주와 내부 시청률 데이터 분석에 기반한 지연된 피드백 루브를 가동했다면 C1팀은 실시간 댓글과 팬 커뮤니티에서 폭발하는 감정의 날 것을 방송 중에도 즉각적으로 파악하고 반응하는 초연결된 유연성을 확보했다. 장시원 단장의 리더십 아래 스튜디오 C1팀은 팬들을 단순한 관객이 아니라 제3의 선수이자 공동 제작자로 끌어안는 과감한 전략을 실행에 옮겼다. 이러한 조직 철학은 콘텐츠의 생산 과정 전반에 걸쳐 유기적인 팀워크로 발현되었다. JTBC가 편집된 캐릭터 중심의 인위적인 감동을 추구하며 방송사 중심의 구조에 머물러 있을 때
시원팀은 실시간 댓글과 팬 커뮤니티의 피드백을 즉각적으로 반영하는 유연한 구조를 만들었다. 예를 들어 김문호 선수의 갑작스러운 표정 변화가 SNS에서 화제가 되자 이는 곧바로 실시간 콘텐츠의 스토리라인에 영향을 미치며 팬들의 몰입도를 극대화했다. 이는 프로그램이 시청자를 따라가는 것이 아니라 팬의 감정을 따라가며 성장하는 혁신적인 팀워크 모델을 구축했음을 의미한다. 콘텐츠 비평가 조윤석 교수는 이러한 현상을 두고 불꽃야구는 팬이 경기를 완성시킨다. 그게 진짜 혁신이라고 분석했다. 이처럼 프로그램의 성공은 제작진과 출연진, 그리고 팬이 하나의 거대한 감정 공동체로서 기능한 결과다. 제작팀은 팬들이 직접 편집한 경기 영상 클립, 즉 팬메이드 콘텐츠를 프로그램의 비공식적인 스핀오프 콘텐츠로 적극적으로 수용하고 공유했다. 이는 팬들의 창작 노력을 절도가 아닌 파트너십으로 인정하는 파격적인 행보였으며 팬 커뮤니티가 단순한 소비 공간을 넘어 프로그램의 비용 효율적인 확산 엔진이자 주요 스토리 검증 및 발굴 시스템이 되도록 만들었다. 시원은 팬덤의 에너지를 통제하려 하지 않고 오히려 이를 콘텐츠의 스케일업을 위한 핵심 동력으로 활용하는 전략적 영리함을 보여주었다. 특히 장시원 단장이 법정 다툼의 경랑 속에서도 팬이 만드는 콘텐츠, 그게 우리가 존재하는 이유입니다라고 팀원들에게 강조한 것은 이 조직의 핵심 가치가 자본이나 시스템이 아닌 진심과 열정에 있음을 보여준다. 그의 이러한 신념은 단순한 슬로건이 아니었다. 법적 분쟁 상황에서 불꽃은 꺼지지 않는다는 짧은 문장으로 JTBC의 공식 입장에 대응한 그의 행보는 팀원들과 팬들에게 가치에 대한 확신과 불굴의 투지를 심어주며 심리적인 승기를 잡는 결정적인 계기가 되었다. 이러한 리더의 확고한 철학은 제작진의 사기와 헌신으로 이어졌고 결과적으로 JTBC와의 경쟁에서 결정적인 승기를 잡는 기반이 되었다. 반면 JTBC 내부 관계자가 우리는 시원의 방식에서 배워야 한다는 걸 인정했다고 익명으로 고백했듯이 전통적인 방송사는 광고 타임과 시청률이라는 고정된 프레임 안에서 움직이며 유연성을 잃은 반면 스튜디오 시원은 디지털 플랫폼의 특성을 완벽하게 이해하고 팬과의 상호작용을 통해 콘텐츠를 성장시키는 민첩한 조직 구조를 갖추었다. 최강야구는 여전히 수직적이고 통제적인 구조의 잔재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었다. 그들은 정해진 광고 시간에 맞춘 인위적인 편집에 매달렸고 이는 진짜 야구가 아니다, 편집이 인위적이다라는 팬들의 비판을 야기했다. 이러한 체제의 중심의 경직성은 시즌 초 3.9%의 최고 시청률을 기록했음에도 불구하고 팬들의 실시간 감정 요구를 충족시키지 못하며 하락세를 면치 못하게 된 근본적인 이유였다. 결국 불꽃야구의 팀워크는 제작진의 열정, 리더의 확고한 철학, 그리고 팬덤의 적극적인 참여라는 세 축이 완벽하게 맞물려 돌아가며 전통적인 미디어 조직의 비효율성과 권위주의를 무너뜨린 조직 혁신 드라마 그 자체였다. 이 사례는 향후 모든 콘텐츠 제작자들이 팬을 중심에 두는 것이 단순한 슬로건이 아니라 생존을 위한 필수 전략임을 깨닫게 하는 중요한 이정표가 되었으며 스튜디오 시원의 팀워크가 곧 콘텐츠의 진정성을 담보하는 가장 강력한 무기였음을 역사적으로 증명했다. 이들의 성공은 콘텐츠 제작 환경의 거대한 전환점을 보여주며 미래의 미디어 기업들이 지향해야 할 새로운 조직 및 리더십 모델을 제시하고 있다. 불꽃야구가 한국 예능사의 길이 남을 충격적인 반전을 만들어낸 결정적인 동력은 정교하게 짜인 대본이나 화려한 연출이 아닌 선수 개개인이 뿜어낸 진정성 있는 서사와 감정의 클라이맥스였다. 11월 10일 생방송의 하이라이트는 단연 신재영 투수의 복귀전이었다. 그의 마운드 복귀는 단순한 선수 교체를 넘어섰다. 지난 경기 9회 말 2아웃 상황에서 던진 그의 패대기 볼이 말루 홈런으로 연결되면서 팀의 패배를 확정지었을 때 그는 야구 인생 최악의 심리적 트라우마를 겪었다. 당시 그는 며칠간 잠을 이루지 못했으며 팬들 사이에서는 신재영 징크스라는 단어가 떠돌았다. 김성군 감독은 그를 강판시키는 대신
묵묵히 훈련을 지켜보며 결국 내가 이겨야 한다는 단 한마디만을 건넸다. 이러한 감독의 믿음은 신재영에게 단순한 격려가 아닌 책임감이라는 무거운 훈장으로 다가왔다. 모든 시선이 집중된 마운드에 다시 오르는 순간은 단순한 스포츠 경기를 넘어선 한 인간의 운명적인 구원 드라마였다. 시청자들은 그의 볼 하나, 스트라이크 하나에 숨을 죽였고 첫 타자를 삼진으로 돌려세우는 순간 댓글창은 이게 불꽃이지. 신재영이 돌아왔다라는 메시지로 폭발했다. 이 순간의 감정 폭발은 최강야구가 아무리 정제된 편집으로 포장하려 해도 따라올 수 없는 날 것 그대로의 진심이 만들어낸 감동이었다. 신재영의 서사는 불꽃야구의 콘텐츠 철학, 즉 인간적인 실수와 회복을 가감 없이 보여주는 방식이 얼마나 강력한 몰입감을 선사하는지를 입증했다. 이와 함께 정성훈 선수의 역할은 단순한 재미 이상의 전략적 가치를 지녔다. 그는 더그아웃에서 팀의 분위기를 이끄는 감정 조율사였다. 1회 초 상대 팀의 공격이 길어져 긴장이 극도로 고조되었을 때 그가 던진 여기 장충구장인지 놀이터인지 모르겠네라는 농담은 순간적으로 선수들의 굳은 표정을 풀고 집중력을 되찾게 했다. 그의 존재는 팀이 감정적인 롤러코스터를 타는 순간에도 흔들리지 않는 중심축을 제공했다. 40대의 나이에도 불구하고 매 경기 끈질긴 출루와 안정적인 수비를 보여준 그의 꾸준함은 젊은 선수들의 불안정한 멘탈을 잡아주는 무형의 팀워크 자산이었다. 이 웃음은 단순한 예능적 재미가 아니라 극한의 압박 속에서 선수들이 느끼는 인간적인 면모를 공유하는 정서적 연결고리 역할을 했다. 이는 개인의 성과와 감정이 팀의 성공에 얼마나 결정적인 영향을 미치는지를 보여주는 완벽한 예시였다. 더 나아가 시즌 마지막 경기를 앞두고 공개된 선수들의 눈물 편지는 팬덤을 하나의 거대한 울음바다로 만들었다. 김선우, 송승주, 정성우, 김문호, 신재영, 그리고 은퇴 후 복귀한 이대현까지 선수들이 직접 쓴 편지는 여러분의 함성이 있었기에 싸울 수 있었다. 내 인생에서 가장 소중한 시간이었다는 진솔한 고백으로 가득했다. 특히 깊은 울림을 준 것은 김선우 투수와 이대현 선수의 고백이었다. 김선우는 야구는 나에게 빚이었다. 그 빚을 이 프로그램과 팬들 앞에서 갚을 수 있었다고 말하며 은퇴 후의 공허함과 아쉬움을 털어냈다. 이대현은 KBO에서 뛸 때보다 더 큰 함성을 들었다. 이곳에서 나는 다시 태어났다고 말하며 부상과 슬럼프로 얼룩졌던 프로 선수 시절의 그림자를 완전히 지워냈다. 종이의 눈물처럼 번진 잉크 자국은 그들이 단순한 출연자가 아니라 야구를 한다는 축복을 다시금 깨달은 진정한 주인공임을 증명했다. 특히 이대현 선수의 팬들 덕분에 다시 야구할 수 있었습니다라는 한 줄은 프로그램의 존재 이유와 팬덤의 영향력을 가장 압축적으로 표현한 문장이었다. 이러한 개인의 진정성 있는 고백과 재조명은 불꽃야구를 단순한 스포츠 예능이 아닌 삶의 드라마로 승격시켰다. 시청자들이 이건 예능이 아니라 인생이다라고 외친 것은 김성군 감독의 마지막 눈물이 응축하고 장시원 단장의 철학이 지탱한 진심이 만들어낸 개인의 성과와 회복의 서사 때문이었다. 이처럼 선수 개개인의 감정과 스토리를 필터 없이 공유한 전략적 선택은 불꽃야구가 시청률 하락의 늪에 빠진 최강야구와 결정적으로 차별화되는 지점이었으며 팬덤을 영원히 꺼지지 않는 불꽃처럼 타오르게 만든 핵심 요소였다. 11월 10일 법정에서 펼쳐진 저작권 침해 가처분 사건은 단순한 법률 공방을 넘어 체제와 혁신이라는 두 콘텐츠 철학이 맞붙은 구조적인 충돌을 상징했다. JTBC가 프로그램 콘셉트의 공공재적 성격을 주장하며 독점 불가론을 펼쳤을 때 스튜디오 C1은 창작의 권리와 열정의 가치를 방패 삼아 맞섰다. 이 법정 공방은 곧 광고주 중심의 전통적인 방송사 시스템과 팬덤 중심의 유연한 디지털 콘텐츠 제작 시스템 간이 피할 수 없는 대결 구도를 형성했다. 이 싸움의 충격적인 결과는 법원의 조정 결과가 나오기도 전에 이미 온라인 여론과 시정의 반응이라는 심판대 위에서 결정되었다.
불꽃 야구가 온라인에서 19만 동시 접속을 기록하고 하이라이트 영상이 방송 다음날 아침까지 500만 조회수를 돌파한 것은 전통적인 TV 시청률 중심의 사고 방식이 더 이상 유효하지 않음을 선언한 것이다. 미디어학자 정혜린 박사는 이 현상을 JTBC는 광고 타임과 시청률 중심의 구조를 고수하지만 시원의 콘텐츠는 팬과의 상호작용으로 성장한다고 분석하며 혁신적 콘텐츠의 확산 속도와 유연성이 체제 중심의 콘텐츠를 압도했음을 통계적으로 뒷받침했다. 이처럼 팬들이 직접 영상을 편집해 공유하고 해시태그 불꽃은 계속된다를 트렌드 상위권에 올리는 능동적인 팬심이 연대는 기존 미디어 체제가 통제하거나 예측할 수 없는 강력한 힘을 발휘했다. 장시원 단장이 우리는 시스템을 이긴 게 아닙니다. 사람의 마음을 얻은 겁니다라고 말한 것처럼 이 구조적 충돌의 승패는 결국 자본이 아닌 진심을 선택한 제작 철학에서 갈렸다. 이 사건은 향후 스포츠 예능 저작권 판례 기준이 될 것이라는 콘텐츠 전문 변호사의 분석처럼 한국 콘텐츠 제작의 근본적인 기준을 변화시키는 충격적인 전환점이 되었다. JTBC 내부에서도 우리는 시원의 방식에서 배워야 한다는 자성의 목소리가 나오며 감정 중심 콘텐츠 제작 TF팀이 신설되는 등 내부 개혁의 움직임이 포착된 것은 체제가 혁신의 압도적인 힘 앞에 무릎 꿇었음을 보여주는 명확한 증거다. 불꽃 야구는 단순한 프로그램이 아니라 팬이 제작자가 되고 감정이 스토리가 되는 새로운 미디어 생태계의 패러다임을 확립하며 전통적인 방송 체제의 경직성이 더 이상 통하지 않는 시대가 왔음을 선언했다. 이 구조적 충돌의 결과는 콘텐츠의 미래가 통제와 소유가 아닌 공유와 공감에 있음을 만천하에 증명한 획기적인 사건이었다. 불꽃 야구의 충격 반전 드라마는 김성군 감독의 마지막 눈물과 장시원 단장의 확고한 신념이 결합하며 단순한 프로그램의 성공을 넘어 세대와 세대를 잇는 감정 공동체의 서막을 열어젖힌 문화 현상으로 승화되었다. 감독 김성군은 그라운드에서 묵묵히 팬들의 함성을 바라보며 젖은 눈가를 감추지 못했다. 그의 눈물은 한 시대를 풍미한 야구 장인의 회한이나 감격만이 아니었다. 그것은 진심으로 대하면 마음은 통한다는 그의 야구 철학과 팬들이 만들어낸 불꽃의 가치를 인정하고 존중하는 겸손한 고백이었다. 그가 SNS에 남긴 불꽃은 사람의 마음에서 꺼지지 않는다는 짧은 글은 이 모든 드라마의 주제를 관통하는 명징한 선언문이 되었고 JTBC가 결코 가질 수 없었던 감정의 무게를 상징했다. 김성군 감독의 이러한 진정성은 팬덤의 열렬한 반응과 결속으로 이어졌다. 시즌이 끝났음에도 불구하고 팬 커뮤니티는 오히려 더 활발해졌고 팬들이 직접 제작한 다큐멘터리 영상 우리는 아직 끝나지 않았다는 조회수 200만 회를 돌파하며 팬이 만든 예능의 기적이라는 찬사를 받았다. 이는 불꽃 야구가 더 이상 방송사의 소유물이 아닌 팬들 자신의 이야기이자 공동의 자산이 되었음을 의미한다. 장시원 단장의 리더십과 철학은 이 공동체를 영속시키는 핵심 축이었다. 그는 성공에 자만하지 않고 우리가 만든 건 단순한 방송이 아닙니다. 사람의 마음입니다라고 강조하며 콘텐츠의 본질이 여전히 진심에 있음을 분명히 했다. 그의 마지막 인사 이건 시작일 뿐입니다라는 말과 SNS에 남긴 그 마음이 꺼지지 않는 한 우리는 계속 나아갑니다라는 문장은 프로그램의 종영과 무관하게 불꽃 야구가 하나의 운동이자 약속으로 영원히 지속될 것임을 팬들에게 각인시켰다. 이 두 거장의 행보는 전통적인 방송사가 광고와 시청률이라는 구조적 한계 내에서 움직이는 것과 대조적으로 진심과 공감을 중심으로 재생산되는 문화를 창조하는 전략적 선택이었다. 불꽃 야구의 성공은 한국 방송계의 방송이든 예능이든 결국 사람의 마음을 움직이지 않으면 아무 의미가 없다는 김성군 감독의 조용한 경고를 남겼. 11월 10일의 뜨거운 밤은 단순한 결말이 아니었다. 그것은 팬이 주인공이 되고 방송이 감정을 따라가며 진심이 콘텐츠가 되는 새로운 시대의 서막이었으며 그 불꽃은 지금도 온라인 커뮤니티에서 불꽃은 꺼지지 않는다는 팬들의 구호로 영원히 타오르고 있다.